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 부분이죠. 어제 돌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가 되지 않으면 역시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꼬리 없는 양봉이 나오면은 빠른 시일 내에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통계치가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통계로 봤을 때 꼬리 없이 양봉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렇게 조만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뭐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쌍봉을 만들었다라는 게 조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쌍봉을 만들고 더 빠지게 내려간다면은 좀 이제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추가 하락이 조금 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마 투자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는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여기서 좀 갈리겠죠.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 빠졌으면 하고 기다릴 거고, 주식을 사서 들고 기다리는 분들은 좀 올라갔으면 하고 기다리는 그 이제 마음이 공존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이제 쌍바닥을 만들었던 단기 쌍바닥을 만들었던 이 저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조금 긴 호흡으로 만든 이 쌍봉을 유지하면서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쌍바닥은 굉장히 작고요, 쌍봉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무래도 큰 힘이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쌍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 저점을 지켜지기만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깔때기형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하락이다 우리가 뭐 예상을 하거나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허공에 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음과 동시에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하락이다 상승이다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논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럴 때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이 보고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자리가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은 매수의 자리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돌파가 진행이 되면은 이걸 하나의 상승세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만약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냥 하나의 상승세로,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냥 저점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것인가인 것 같아요.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는 취향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격적인 것보다는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항상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여전히 저는 뭐 빠져내려가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한 거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당연함은 저 아래까지 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다 보니 현금을 들고 관망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단타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지만요, 실력이 없다면 괜히 이 종목 샀다가 저 종목 샀다가 오히려 손실만 커지고 물리는 종목 개수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매매를 지금까지 많이 해오신 분들이라면은 매매를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든 뭘 하시든 별로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매매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신 분들, 별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그렇게 뭐 일을 키울 필요가 있나, 일을 만들 필요가 있나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시장 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 수급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좀 꼬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들을 확인 한번 해볼 때 사실 지금은 투자의 적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군다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보았을 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의 테마가 조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좋은데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보면은 웹스 상한가, SCM 생명과학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둘 다 별 볼 일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목도 사실은 매력 있진 않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이렇다 할 만한 포지션을 찾기가 조금 힘든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단기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좋은 시장이다라고 과연 외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IHQ와 포스코 엠텍이 있는데요.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빠지고 있는 기업인 거죠. 그리고 IHQ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로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바닥에서 올라왔다고 좋아할 만한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도 실적이 그렇게까지 출중하게 잘 나오거나 엄청나게 좋았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면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관점 여러분들이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웹스부터 살펴본다면 역시나 실적부터 바로 본다고 하면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거 보여지죠. 그래서 이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해서 매력적인 종목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웹스도 지금 단기 급락이 이후에 이렇게 급락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잡다가 정말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도시의 이제 뭐 주택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이제 뭐 친환경 도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런데 엮여가지고 웹스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가 그렇게 만든 거지, 도시 재생 산업을 한다고 해서 웹스라는 기업이 무조건 수혜주가 되거나 엄청난 폭발적인 뭐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좀 설레발하고 있다, 사람들을 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건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관련주니까 꼭 사시길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좀 대신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어느새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력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뉴스에 속지 마시고 뭔가 뉴스를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냉철한 시각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물린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생길 거라고 봐요. 웹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뭐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 뭐 재개발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정치 테마로 엮였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쪽으로 엮이는 척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강한 시세를 내길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4,000원대 가깝게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조금 오랫동안 물려 계시는 분들은요, 다음 대선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나 다음 정치 뭐 이슈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아프시더라도 비중을 줄이시거나 탈출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SCM 생명과학, 별 볼 일 없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도 12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 그리고 주식수가 별로 이렇게 융통이 되고 있지 않은 약간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좀 많지 않고요, 평소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았던 기업은 아닌데다가 매출도 지금 보면은 뭐 1억이래요. 그러니까 뭐 1분기 매출이 1억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출도 없고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급등 나왔다고 해서 좋을 건 전혀 없어 보입니다. SCM 지금 생명과학이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요, 급성 췌장염 치료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효과가 이상에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엄청난 효과를 보였다라기보다는 뭐 유의미한 유효성을 조금 확인했다라는 거고, 이제 3상에서 또 그걸 입증을 받아야 되겠죠, 안정성과 유효성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산 넘어 산입니다.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되게 많은 기업이에요. 3상도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췌장염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을 투자하시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잘못 사시면은 3년 동안 결과를 기다려야 됨과 동시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폭락을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하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걸 감안해 보았을 때 투자 가치가 있을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사셔도 안 되고 들고 있으신 분들도 참 안타깝지만 괜히 들고 있는 기업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기업이 지금 췌장염 치료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품절주기 때문에 주식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승세가 조금 이어질 수는 있어요. 거래량이 오늘 40만 주인데 매수 잔량이 50만 주라는 것은 오늘 거래된 양보다도 지금 사겠다라고 하면서 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겠다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추가 상승의 기미는 조금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추가 상승이 상한가를 한번 더 갈지 아니면은 조금 시세를 한번 내는 슈팅 정도에서 그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10,000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노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10,000원 이상까지 12,000원대까지는 한번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요, 물려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적당히 타협을 보고 나올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뭐 저보다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도 SCM 생명과학이 췌장염 치료제가 정말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K 입증을 받았는지까지는 지금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리고
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보니까 굳이 제가 찾아보려고 한다면 찾아보겠지만 그건 찾아보지 않게 되겠죠. 대신에 물려있는 분들은 저보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기 투자 계획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난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가지고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 사실 12,000원 타협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생기는 실패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약이 잘못되었을 때 이 기업이 상폐가 되거나 또는 뭐 관리 종목에 들어가거나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감자를 했을 때 주가 폭락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까지 다 감수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가치는 없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일단 어쨌든 SCM 생명과학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별로 터무니없이 좀 이슈에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올라올 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단순히 이슈에 흔들리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요즘 저축은행의 부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 이야기하다가 종목 이야기하다가 지수 이야기하다가 웬 갑자기 저축은행 이야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축은행이 무너지게 되면 금융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지금 부실률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저축은행 BIS만 검색하셔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든 포털 사이트에든 들어가셔가지고 저축은행 영어로 알파벳으로 BIS라고 검색을 하시면 얼마나 부실이 심각한지 그리고 부실률이 지금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충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금융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이슈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악재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가 할인,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싼 건 맞아요. 그리고 추가 할인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그 매진 임박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인해주는 그런 거.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추가 할인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은 맞으나 지금부터 들어갈 이유는 없고, 그리고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살 필요는 없고, 빠지는 걸 보면서 충격적으로 빠져준다면 제일 베스트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타협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을 보고 좀 눈치를 봐가면서 적당히 타협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계속 울부짖고 있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1년 반 동안 빠졌는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한 달 만에 나오지 않는다. 몇 개월에 걸쳐서 이 바닥을 잡는 그림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마지막이 좀 견디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여러 번 경고해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고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그 바닥 잡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히 침착하게 그 바닥을 잡아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유가 있고 기다릴 의향이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많이 기다리시기 힘드시죠? 그러면 주식을 하지 마시고 다른 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책도 좀 읽으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 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